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말 몇 마디나 설득으로 제외를 하실 상황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현재의 이별부터 받아들여야 해요. 상황을 부정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이 남아 있어서 한순간에 제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방에게 나 이제 진짜 변했어. 다시 만나자. 이렇게 바로 결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은 지금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1차원적으로 다시 만나자. 라고 하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당연히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회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먼저 우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정확히 3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무시하고 결과부터 얻으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변했어도 재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물건을 사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차를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차를 사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작은 불만들이 느껴져요. 어느 날 출근하는데 지하철이 너무 붐벼요. 사람들한테 치이고 냄새도 안 좋고 그 환경이 짜증나죠. 진짜 힘들다. 차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엔 이 정도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한 번, 두 번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 시달리고 비 오는 날은 택시 잡기도 힘들고 주말에 어디 가려면 렌트카를 빌려야 하고 짐을 들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 쌓여가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새 차를 샀다고 태워주는 거예요. 진짜 편하고 좋네.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 순간부터 내 불만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냥 차 사자.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불만이 니즈로 변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 인식이에요.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해요. 차를 사야겠다고 결정은 했는데 막상 어떤 차를 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소나타, 렌저, 아니면 수입차, 신차를 살 건지 중고차를 살 건지 현금으로 살 건지 아니면 렌트로 쓸 건지 리스는 어떨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유튜브에서 차 리뷰 영상도 보고 친구들한테 후기도 물어보고 그만의 전시장도 가보고 근데 알면 알수록 더 헷갈려요. 이 정도 돈이면 소나타 풀옵션도 되고 그랜저 기본도 되는데 소나타는 연비가 좋은데 그랜저는 공간이 넓고 중고차 사면 돈은 아끼는데 고장나면 어쩌지? 정보가 들어오다 보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2단계에서 우리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두세 가지로 좁혀져요. 이 차랑 저 차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 최종 선택을 하는 단계. 좋아. 이 차로 결정. 내일 바로 계약하자. 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바로 결정이 안 돼요. 뭔가 불안한 거죠. 이거 샀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오면 친구가 이 차 고장 많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할부 이자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차는 한 번 사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타야 하고 잘못 샀다간 엄청 후회할 것 같고 리스크가 크니까 불안감도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려요. 좀 더 알아보고 살까? 다음 달에 사도 되지 뭐. 그러다 판매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이 차는 작년 고장률이 0.1%밖에 안 됩니다. 국내일이에요. AS도 3년 무상이고 전국 어디서든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사시면 할인도 해드리고 이자도 낮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불안 요소를 제거해주면 그럼 괜찮겠네.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불안이 해소되고 나서야 비로소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구매 금액이 클수록 리스크가 클수록 사람들은 결정 직전에 더 큰 불안을 느껴요.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판매자는 이 불안을 하나하나 제거해줘야 해요. 보증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고객들의 후기를 보여주고 보장 제도를 설명해주고 고객이 안심할 때까지 불안을 제거해줘야 해요. 제외는 이 과정과 완전히 똑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대방은 우리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괜찮은 상태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원하는 건 상대방이 이 상태로는 계속 걔가 생각나서 못 살겠어. 라고 느끼길 원하죠. 그럼 우리는 앞에서 말한 3단계 과정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지금부터 각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식 단계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해야 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상대방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내가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괜찮지 않다로 바꿔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나 없으면 너도 힘들지, 너도 뭔가 내가 그립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역효과가 납니다. 대신 우리는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해요. 상대방이 쟤 뭔가 달라졌네. 라고 느낄 만한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NS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엔 게임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예전엔 집에만 있던 사람이 여행을 다니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예전엔 무기력했던 사람이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건 간에 상대방이 궁금증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모습이랑 너무 다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상대방이 몇 차례만 호기심을 느껴도 점점 그 대상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SNS에 더 자주 들어가 보고 옆지인에게 내 근황을 물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도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나 왜 자꾸 저 사람 신경 쓰이지? 내가 아직 마음이 남아있나? 이렇게 자기 내면의 불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탐색 단계에서는 가치 증명 전략을 써야 해요. 이 단계에서 상대방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요. 우리와의 재회, 새로운 사람, 당분간 혼자 지내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설레고 재밌을 수도 있어요. 혼자 지내면 자유롭고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보여줘야 해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가 아니라 나랑 있으면 네가 이런 걸 얻을 수 있어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이제 성격이 좋아졌어. 이건 기능이에요. 그런데 나랑 있으면 너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편안할 거야. 이건 이익이에요. 어느
어느 쪽이 더 와닿나요? 당연히 이익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을 원해요. 우리가 상대방 주변의 다른 이성들에 비해 가장 큰 유리점은 그 사람과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제일 잘 알 거예요. 예전엔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내 주장만 했다면 이제는 진짜 경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예전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했다면 이제는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전엔 미래 계획이 없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SNS든 직접적인 전달이든 내 환경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선택지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최종 선택 단계에서는 불안 해소에 집중해야 해요. 이제 상대방이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바로 재회를 선택할까요? 아니에요. 아직까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 남아 있어요. 다시 만났다가 또 헤어지면, 예전 문제가 또 반복되면 진짜 변한 거 맞아? 이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결정적인 결정을 하지 못해요. 일단은 선택을 계속 미루게 될 겁니다. 좀 더 지켜보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들을 직접 다뤄야 해요. 상대방이 대놓고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이별의 문제가 뭐였든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변화한 과정들을 들려줘야 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변화만 보면 경계심을 가져요. 진짜 변한 거 맞아? 아니면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느끼면 그제야 비로소 타인의 변화를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성격 좋아졌어. 이렇게만 말하면 상대방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헤어지고 나서 진짜 힘들었어. 근데 그네가 너한테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했는지 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봤어. 내가 내 결핍을 너무 너로부터 채우려고 했어. 불안감도 알게 모르게 심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걸 이해하고 조금 편해졌어. 이렇게 내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면 상대방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나 이제 미래 계획 있어. 이것도 그냥 말만 하면 안 믿겠죠. 하지만 우리 헤어진 이유가 내가 미래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나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고 3년 안에 이 정도 위치까지 가려고 해. 지금도 그걸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과 계획을 보여주면 적어도 단순히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과 생각들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런 노력을 했어. 그 결과 이렇게 변했어. 이런 3단계 스토리가 있어야 상대방이 내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안이 해소됐을 때 내가 아는 재회 제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별한 지 2주째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먼저 연락해야 해요? 이런 질문은 오늘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영상은 특정 시기나 상황에 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공백기라 해도 어떤 사람은 연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락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별 초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죠. 오늘 얘기한 과정들이 정해진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회에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다시 되찾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